무언가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인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지? 내가 스님이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모습을 한 로봇인지 저는 스님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광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박관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인간이 생물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듣고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인간이 생물인데 생물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지? 불교에서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있어야 돼요.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고요. 몸뚱아리를 통해서 파생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을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돼요. 이걸 할까 말까 저럴까 이럴까라는 의지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의식이라는 게 너무나 미세하고 심오해서 도저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작가님께서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저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약간 이상한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세계에서 제가 내린 정의일 뿐이겠죠. 인간은 무엇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인간이 이런 것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정의는 내려야지 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담론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달라요. 인공지능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자체가 인공지능을 타자로 대하는 오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그것도 인간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의인화하는 것.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쓰였던 작품은 휴먼 컨버세이션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튜링 테스트에서 우승했던 챗봇을 가지고 대화의 상황들을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 챗봇과 챗봇이 대화하는 상황을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를 되게 타자처럼 남하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렇다면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로 얘기하는 것이 감정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기계는 머리는 똑똑할지 몰라지 계산은 잘할지 모르는데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거는 못 느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연히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다가 제 몸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나는 왜 춤을 추지?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떤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이거에 춤을 추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몸을 들썩이면 춤을 춘다라고 설계된 안드로이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간과 구별할 수 있을까? 더 현실성 높은 미래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간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아니었나 구분하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유사해지는 부분에 있다고 보고요. 이미 우리가 그 초입에 들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대화는 결국 끊임없이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자아의식이라는 표현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게 바로 번뇌예요. 나라는 생각, 나에 집착하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그 어휘가 불교 수행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자아의식이 있고 나다, 내 것이다라는 걸 따지거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수행을 통해서 자아의식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물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이 자아라는 것조차도 놓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물이다라는 말을 대체하는 게 있다면 인간은 현상인 것 같아요. 생물이 아니라. 인간은 현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작가님이 쓰신 글 중에 끊임없이 사유를 하고 사유를 해서 그 사유를 끊임없이 밀고 갔더니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진짜라고 여겼던 믿음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연기와 같이
희미한 현상만 있더라. 현상. 믿고 있었던 고정된 실체가 사실 고정되어진 그런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연기와 같은, 아지랭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환상과 같고 꿈과 같은 현상만 있더라. 이 부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수행관에 굉장히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내가 이것은 뭐라고 딱 정의를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마찬가지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을 그래서 영혼이라기보다는 저는 패턴이라는 말을 써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중심적인 코어가 말하자면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그 패턴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패턴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술가 입장에서 이 감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의 토대가 무엇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감각이라는 속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거와 관련된 작업들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줘 같은 작품이 있을 수 있겠죠. 내 감각들 중에 일부를 내 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을 때 나는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감각들이 하나로 종합적으로 합쳐질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 존재의 토대가 되는 것이 감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까? 작가님을 처음 뵙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깜짝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불교 수행을 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구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유사성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보편적인 원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되게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고 공통점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예술 또한 어떠한 다른 방식의 일종의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네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미술가 박관우입니다.